안녕하세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FAO는 전 세계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죠. 그 중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 태국 방콕에 위치한 FAO 아태 지역 사무소에서는 우리와 가까운 지역의 식량, 농업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임윤술 담당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별 말씀을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FAO에서 맡고 계신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AO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에서 영 프로페셔널 오피서로 기후변화 및 회복력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윤슬이라고 합니다. 네, 윤슬님. 그럼 이제 FAO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까요? FAO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국제기구 커리어 진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주요 역할과 미션은 무엇인가요? FAO 즉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개발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아와 빈곤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미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원 계기와 기구 합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오아시스 인턴십을 통해서 처음 FAO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른 식량 관련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경력을 발전시켰고 작년에 FAO의 YPP 시험을 통해서 다시 FAO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식량과 농업 분야의 국제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FAO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 그렇다면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어떤 전공이나 경력을 쌓아오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식량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국제 식량과 농업 관련 기구에 진출하고자 농업경제학과 농업정책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와 석사 과정 동안 분야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쌓았습니다. 또한 식량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라든지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학부 때 교양 과목이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이 접하려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진출 경로가 있는지 많이 알아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오아시스 인턴십을 통해 FAO에서 국제기구 경험을 시작했고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WFP에서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나니 석사 졸업 이후에는 스스로 지원한 이프아드 본부 컨설턴트 포지션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기간 중에 치르게 된 YPP 시험을 통해서 FAO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전의 학업이나 경력이 현재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지원하는 기관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것이 분명한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국제기구의 국가사무소, 본부, 그리고 정부 등 서로 다른 레벨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국제기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은 지금의 업무에서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속한 기후변화팀에서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다뤘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배경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윤슬님, 그러면 국제기구 채용 또는 면접 준비 시 도움이 되었던 팁이 있을까요? 우선 공고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자신의 이전 경험을 지원하려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혼잣말로 연습해보면서 답변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유엔 면접은 보통 다대다가 아닌 개별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한 질문에 대해 비교적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윤술님이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나 사업의 성격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기술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제6조, 즉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농업식품 분야의 탄소 감축과 기후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국의 정부와 함께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향후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국제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활한 협력과 조정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를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배경 지식과 이해도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며 느낀 매력 또는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는 일이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식량과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은 노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와, 정말 멋진 마음가짐이네요. 그럼 이것도 궁금한 사람들 많거든요. 국제기구의 조직 문화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국제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나라의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 부서나 직무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여러 나라로 출장이 많아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를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에 가까운 구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관료적이고 절차가 엄격한 편입니다. 업무량도 많은 편이라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휴가 제도와 복지가 잘 갖춰져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다양한 배경의 동료나 조직 문화에서 배운 점이 있을까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포용력과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직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기구는 단순한 기술 업무를 넘어 외교적 소통 능력이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술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차이, YPP 꿀팁, 또 여러 기구와 직위를 경험해본 윤술님만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FAO 본부와 국가사무소, 지역사무소와 같은 분권화 사무소 간에는 업무 분야나 커리어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부는 전반적인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고 글로벌 정책과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FAO의 전체 방향성을 결정하고 기술 행정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기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큰 흐름을 파악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고요. 여러 지역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지역별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본부의 전략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각 국가사무소를 지원, 관리, 조정하는 허브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수요를 본부의 이니셔티브에 맞게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역량을 키우기 좋고 본부와 각국 정부 파트너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외교적인 소통 능력도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무소는 현장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과를 내는 실무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행, 현장 기반 역량을 빠르게 쌓을 수 있고 정부 파트너십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식량농업 분야 국제기구를 경험해 보셨는데 실제 일하면서 느낀 기관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AO는 각국 정부의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체계적이지만 다소 관료적인 면도 있습니다. 반면 WFP는 현장 중심의 실행기구로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고 수혜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만큼 역동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IFAD는 금융기구이자 UN 전문기구로 다른 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술님은 기구에서 인턴, 컨설턴트, YPO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해 보셨는데 각 직위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업무 범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턴 시절에는 UN 시스템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사무소에서도 인턴에게 기술적인 역할보다는 행사나 문서 정리 등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UN은 행사가 많은 편이라 그런 시기에 팀을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이 되는데요.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프로젝트를 잘 서포트하거나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 전문성이 있으면 다른 유사 프로젝트로 경력을 쌓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은 FAO의 정규 예산에서 인건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업무 외에도 본부나 지역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나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조정 업무도 함께 맡게 됩니다. 결국 어느 포지션이든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역할을 넘어서 팀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높이 평가받는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UN YPP는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채용 및 파견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FAO YPP는 젊은 전문가를 선발해 2년간 FAO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FAO 공식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만 32세 이하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와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됩니다. 영어에 능통해야 하고 UN의 공용어 중 하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 절차는 먼저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면접과 제2외국어 구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UN의 역량 기반 면접, Competency Bas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FAO의 경우 영어 외에도 제2외국어 구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종 선발 후에는 2년간의 픽스텀 계약이 체결되고요. 첫 1년은 프로페셔널 이어라고 수습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2차례의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제2외국어 능력을 UN 기준의 인터미디엇 수준으로 증명하는 공인 성적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YPP로 입사한 첫 해의 업무 성과와 제2외국어 준비 모두를 균형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슬님이 UN YPP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FAO YPP를 준비하신다면 제2외국어 면접이 필수이므로 언어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국제사회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FAO나 UN 시스템 내 채용제도 또는 국내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도 오아시스 인턴십 프로그램 출신인데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식량 분야를 희망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YPP나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JPO 프로그램도 좋은 기회이고요. 또한 각 기구 채용 사이트에서 종종 로스터, 인재풀 공고가 올라오는데 이는 즉시 채용은 아니지만 면접을 통해 유엔기구가 잠재 인재풀을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로스터에 등록되어 있으면 향후 채용 시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IFAD 본부에 지원할 때 먼저 로스터에 등록된 후 면접 제안을 받아 팀에 합류하게 되었기에 이 부분도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기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국제기구 진출은 길고 경쟁이 치열해 보일 수 있지만 목표가 있다면 계속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쟁이 워낙 치열한 만큼 꼭 특정 기구나 유엔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경로도 함께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죠? 꼭 메모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국가를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슬님. 감사합니다. 방콕에서의 생생한 이야기와 국제기구 커리어의 현실적인 조언까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가 국제기구를 꿈꾸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